우리들이 판사 어떤 개인에 대해서 저놈은 나쁜 판사다, 저것을 법복을 벗겨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사법개혁이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를 일으킨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하면 됩니다. 현행법에 처벌을 못하게 돼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법이 이미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더라도,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양형도 충분히 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즉 친노동자적이라기보다는 친기업적인 사법부의 판결의 행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니 국회가 무조건 세게 처벌을 하는 법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산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니 대법원의 눈치 보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재 다수범, 재범, 사업주의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수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2010년 이 무렵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까지 판사마다 들쭉날쭉 판결도 있었고 중대한 범죄, 특히 성범죄 등에 있어서 판결의 형량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주는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2010년 이후로 이 성범죄에 대한 무죄 확률도 낮아지고 실형 비율도 높아지는 등의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산업재해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논의가 일어나고 이 산재로 인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으니까 판사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늘리고 형량도 높인 수정안을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다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이런 위원회가 열려서 회의를 하고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셨죠. 모든 것이 다 까져 있는 국회와 달리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이런 데들은 말을 안 해주면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대법원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법조 출입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습니다. 법조 출입 중에서도 가장 소수가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냥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도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보도자료가 나온 다음에 나야 저희가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양형위원회 수정안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의 권고 형량을 대폭 높였습니다.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법정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양형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특별가중 영역, 재범이나 중범의 경우죠. 특별가중 영역에 속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종전에는 10개월에서 5년 3개월이었습니다. 10개월에서 5년 주라는 거를 갑자기 7년까지 높여서 선고하도록 권고를 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를 하면 판사들은 또 이걸 따라합니다. 양형 기준을 2년에서 7년 정도를 높인 겁니다. 또 동일 범죄를 2개 이상 저지른 다수범 같은 경우에는 기존 10개월에서 7년 10개월을 2년에서 10년 6개월로 상향, 5년 이내 재범은 3년에서 10년 6개월로 신설을 했습니다. 보셨죠? 원래 입법부는 여지를 둬야 되는 겁니다. 산업재해를 일으키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안 살 수도 있고 10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입법부는 사법부의 재량을 고려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써서 사법부에 넘겨주고 사법부가 그것에 그 사람의 죄에 걸맞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업 친화적인 판결을 해왔던 겁니다. 해서 동일한 범죄를 2개 이상 저지른 다수범도 기존엔 10개월에서 7년으로 매우 낮게 했었는데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년에서 10년으로 상향을 해버리면 그냥 그 상향의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국회에 떠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가 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여론이 일어나고 이 바람이 사법개혁으로 번질까 두려워지니까 슬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양형위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도 특별 가중인자에 포함해 사고가 재발하거나 사고 규모가 크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후 수습보다 산재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상당 금액 공탁은 감경인자에서 삭제했습니다. 사후에 더 많은 돈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봐주겠다고 하는 거죠. 자수와 내부 고발을 특별 감경인자로 인정. 자수하거나 내부에서 관련된 고발을 하면 이거는 감형의 사유로 만들어줘서 수사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여러분들 보시듯이 국회에서 법 만드는 것 하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산재법 말씀드릴 때도 사법부의 개혁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속도와 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사법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가 검찰개혁이 끝나면 그 바람이 사법부로 몰려올까 두려워 일정 부분 협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은 1년 뒤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양형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누더기 입법으로 비판받은 법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고에 대해서 산업보건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이 빠져서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중대한 재해도 있지만 중대하지 않은 재해도 있습니다. 그럼 중대하지 않은 재해는 정말 중대하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라는 것은 중대하고 중대하지 않고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대하면 더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업재해를 일으키면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대재해법을 만들므로써 기존의 산업안전법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편으로는 잃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안전법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벌은 산업안전법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산업안전법에 충분한 형량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았던 사법부를 바꾸면 이 개혁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의 사업장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데 양형위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서 수정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앉아서 뭘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답답한 거 아니야. 쟤네들은 어떻게 믿느냐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관련돼서는 이탄희 의원이 이미 지난 6월 15일에 1호 법안을 낸 바 있습니다. 법안 원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게 이탄희 의원의 1호 법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의원들은 진짜 후원금도 많이 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형과 관련돼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은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들어있죠 산재사고, 범죄 등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노력을 했는데 판사들에 의해 선고된 양형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해서 턱없이 낮았다. 법정형의 상한을 상향하더라도 판사가 법정에 맞게 선고하지 않으면 처벌 강화 입법 효과가 실현되지 않는다.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국회가 그런 식으로 치면 음주운전은 사형이라고 하면 음주운전이 없어질까요? 음주운전은 손목 절단.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이 없어지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입법부에서는 어느 정도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넘겨주고 사법부가 국민 감정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서 상대방이 기업인이더라도 상대방이 심지어 삼성이더라도 올곧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 원성이 건드릴 수 없는 사법부로 가지 않고 만만한 입법부로 넘어와서 니네들이 더 형을 강화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는 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 즉 법정형은 입법부가 정하는 형량의 최저와 최고고요. 선고형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이걸 계산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사 절차는 유무죄 선고 절차와 형량 결정 절차가 분리되어 있질 않다. 그래서 법관이 유죄를 선고하기 전에 형량 결정을 위해서 공개적인 심의를 하거나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경우 유죄 예단을 드러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즉 판사가 이 범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사람 유죄는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을 유죄를 주면 얼마나 형을 때려야 될지 전문가에게 물어보거나 혹은 피고에게 물어보면
이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형사 절차 이분론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형량을 매기는 건 별도로,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논의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아동, 학대, 산재사고 등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최근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아동학대, 산재사고 이런 것들은 자주 발생하는데 성범죄도 포함해서요. 여기에 대한 판사들의 안이한 판단이 너무나 많아서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던 기억들 다 나실 겁니다. 판사에 대한 판사가 먼저 유죄 선고를 하고 국민양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에 분리를 하자. 그래서 선고형 결정 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양형 선택을 방지하고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서 국민의 상식, 법감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 심리를 위한 신문기일을 지정하고 국민양형위원회를 지정해서 심의회 회부해서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 안은 판사로 있었던 이탄희 의원이 낸 것입니다. 그럼 이 안들을 판사들이 좋아할까요? 내가 난데, 내가 결정한 유무죄에 대해서 감히 국민들이 형량을 결정해? 굉장히 자존심 상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하게 만들면 됩니다. 사법부에게 사법개혁하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듣지 않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공무원도 사법부의 판사도 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의 역할은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유권자가 갈아치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선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선거를 통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이 이러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를 두겠다라고 법을 만들어 버리면 판사들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유무죄만 판단하고 그 유무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있어서 국민양형위원회가 국민법감정에 맞춰서 피해자 진술, 전문가 진술을 들어서 이 사람은 형이 이건 안 되겠네. 징역 10년을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판사가 다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요. 종국에는 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판사만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형위원회에서 국민양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은 작게나마 성폭력 범죄, 아동범죄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해서부터 국민들이 양형위원회를 만들어서 양형을 하도록 하고 이것들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방향으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비대해지는 경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경찰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경찰이 하는 짓을 감시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법원은 법원 양형위원회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서 양형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재용의 경우도 이재용의 유죄 무죄를 판사가 따지고 양형위원회가 모여서 이 사람 징역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보낼 수 있는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업 운영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집행유예. 징역 5년의 집행유예,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이 공식처럼 적용되어 왔던 것이 우리나라 사법정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찔끔 강화한 것,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금 법사위에서 올라가 있고 논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논의되어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 꼭 국회의원이 판사의 판결을 좌지우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판사 어떤 개인에 대해서 저놈은 나쁜 판사다. 저것을 법복을 벗겨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사법개혁이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판사가 유무죄를 묻게 하고 양형을 할 때는 전문가와 피해자의 이야기를 국민들이 듣고 적절한 형량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탄희 의원 응원하고요.
이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빨리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정치인이 눈치를 보고 정치인이 법을 바꿔야 행정부와 사법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첫 번째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